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5주기가 지났지만 세월호 사건의 파도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맹골 수로의 거친 바닷물 울음소리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세월호 사건을 놓고 여전히 비명과 혼란의 고통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우리 한국 사회, 이 한국 국민들의 마음에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정말이지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4명의 희생자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250여 명의 안산 단원고 학생들, 그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의 묘지는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한 개의 사건을 놓고 그 희생자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 거의 모두가, 이 사회 전체가 엄청난 슬픔과 애도를 표시하고 그 슬픔을 같이 나누고자 정성을 들였던 그런 사건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는 유가족들의 사건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사건이고 대한민국의 사건입니다. 이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도 결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또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는 역사적으로 생산적으로 매듭 짓기 위해서 이제는 세월호 문제에 관해서 또 중요한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일부 유가족들과 좌파 시민단체가 결합을 해서 세월호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또 이 사회를 혼란과 분열에 빠뜨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사건을 처리하는 이 방법은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나라가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많은 선진국에서 이보다 더 비극적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래서 그 나라들은 그 사건이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했는데 한국 사회는 왜 그렇지 못하는가? 제가 오늘 옆에 올린 대로 세월호 유가족들께 7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1번, 아이들은 국민의 가슴에 묻혔다. 뭘 더 바라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사건만큼 온 국민이 일치 단결을 해서 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슬픔을 나누고 지원하고 또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게 배려를 하고 추모시설을 건립하고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 광화문 광장에 그 가운데에 한가운데에 세월호 추모시설 추모관이 또 새로운 형태로 들어설 수 있게 이 사회가 일단 용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내서 충분한 정부 차원의 예산 그리고 이 국민 성금 그리고 청해진 해운에 대한 민사 소송으로 인한 배상금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물질적으로도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게 한 것, 안산과 팽목항과 여러 곳에 있는 추모시설, 4.16 재단, 4.16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2차례나 조사위원회를 만들게 된 것, 그런 조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까지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바닷밑 속에서 많은 예산과 이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세월호를 인양한 것. 어떤 사건이 이에 견주어 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온몸으로, 대한민국이 온 이 생살로 정말이지 같이 아파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건이 세월호 아니겠습니까?
2번 진상은 다 밝혀졌는데 무엇이 더 궁금한가? 세월호 이 유족 협의회와 그리고 4.16 연대라고 하는 좌파 시민단체의 연합은 5주기의 즈음에서 발표하기를 13명과 5개 단체를 추가로 처벌해야 된다.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야 된다. 세월호는 건져 올려졌지만 진실은 여전히 바다미 속에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옳은 것입니까?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그 해에 검경합동수사본부가 1차로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사건의 줄기에 해당하는 거의 모두 중요한 사실을 다 밝혀냈습니다. 사고의 원인, 첫 번째, 세월호라는 이 배를 일본에서 들여와서 이제 그때 법이 30년까지 쓸 수 있게 했는데 무리하게 증축을 한 것. 그리고 그날 자동차와 화물을 과적한 것, 허위 신고한 것. 화물을 묶는 고박장치에 문제가 많았던 것, 느슨했던 것. 그리고 평형수를 덜 채워서 평형수 덜 채우는 대신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서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갔던 것. 맹골 수로라고 하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빠르고 거센 수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이 일어났던 진도 울돌목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거세고 빠른 수로, 맹골 수로를 운항을 하는데 그 당시에 기약직 선장 이준석 선장도 아니고 입사 4개월밖에 되지 않은 3등 항해사가 이 키를 잡고 있었다라는 점, 무리하게 급변침을 했다는 점, 사고가 났는데도 선장 이준석을 비롯한 이 승무원들은 학생들에게 퇴선 지시를 하지 않고 자신들이 먼저 빠져나왔다라는 점, 해경이 여러 분야에서 늑장 대처 그리고 부실 대처를 했다라는 점. 관제센터도 처음에 진도 관제센터가 상황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제주 관제센터로 가서 시간을 많이 끌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거리가 떨어진 바다에서 일어나는 대형 해상 사고에 대한 매뉴얼과 평상시에 훈련이 부족해서 겨우 1, 2, 3 경비정 한정 띄우고 해경 헬기 하나 정도 띄워서 제대로 사고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 많은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원이 15명이 구속이 되고 이준석 선장은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유병헌, 청해진 해운의 유병헌 회장은 들깨처럼 떠돌다가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가족들도 사고의 책임을 지고 법적 처리를 받았습니다. 재산도 다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진상이 다 밝혀졌는데 무엇이 더 궁금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감옥에 있습니다. 좌파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다는 이유로 그가 모든 책임을 안고 왔다는 이유로 권양순 여사와 아들, 조카 사위 640만 달러 이 뇌물 불법 자금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다 껴안고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죄로 그것이 상당한 원인이 돼서 탄핵이 됐고 그리고 지금 다른 사건들과 다 결부돼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죽어서 좌파는 권양수 일가에 대한 역사적인 면죄부를 발행을 했음에도 이제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해야 된다고 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당시 총리,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지금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법무장관이란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기록물을 관련법에 따라서 15년 내지 30년간 보관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합법적인 법에 따른 기록이었는데 그것을 들어서 기록물을 숨겼다고 세월호 7시간 기록을 숨겼다고 그를 처벌해야 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5번 천안함 어머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천안함 어머니들은 8일 만에 잠수사들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해서 8일 만에 수색을 중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천안함은 수습되지 않은 시신이 6구입니다. 병사 6명이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는 학생 5명입니다. 209일 동안이나 수색을 대한민국 정부가 했습니다. 민평기 상사, 천안함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는 1억 800만 원을 기부했고 그 돈으로 기관총 18정을 해군은 제작을 했습니다. 그 기관총이 해군의 경비정에 달려 있습니다. 6번 제가 묻습니다. 왜 세월호 유족들은 좌파단체와 결별하지 못합니까? 지금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세월호 유족 중에서 몇 %나 됩니까?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몇 %입니까? 왜 좌파단체와 결별하지 못합니까? 왜 좌파단체에 휘둘려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합니까? 왜 세월호 사건을 이념적인 문제로 부풀립니까? 7번 아이들은 무엇을 바랄까요? 진정으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국민들의 가슴에 묻혀있는 아이들은 무엇을 바랄까요?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이 거의 다 밝혀졌으므로 이제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그런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자 이제는 국민들이 그만큼 성의를 보여주고 우리들과 슬픔을 같이 했으므로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해서 더 이상 이 사회가 혼란과 분열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도록 상황이 마련되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국민들의 가슴속에 묻혀 있는 아이들의 진정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